정지용의 향수 볼게요. 일단 향수라는 요 말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습니다만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용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인데 여기선 이 실개천이 그러니까 실개천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개천에서는 의인법 쓰였고요. 우와 글씨 봐. 의인법. 그 다음에 옛이야기 지줄대는이니까 어떤 이미지가 쓰였냐면 청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청각적 이미지가 봐봐 지줄대는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인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휘돌아 나가고가 있는데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시각적인 이미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로따로 쓰인 겁니다. 옛이야기 지줄대는 때문에는 청각적 이미지인 거고 휘돌아 나가고 때문에는 시각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뭐 감각의 전이가 아닙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각의 전이는 두 개가 쓰였다고 해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감각을 마치 다른 감각인 것처럼 표현해야 그게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 따로 시각적 이미지 따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의인법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는 뭐 해질 무렵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구슬프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구슬프게 뭐 이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입니다. 자, 이 금빛 게으른 울음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울음이 무슨 색이래요? 금빛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청각적 이미지로 느껴야 돼요. 그죠? 울음이니까. 그런데 마치 그 울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청각이어야 되는데 원래 그걸 마치 시각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뭐가 아닌 애가 뭐가 되는 걸 화라 그랬어요. 시각이 아닌 걸 시각이 된다. 그러면 시각화. 그죠?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청각의 시각화가 쓰였습니다. 감각의 전이 또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도 하죠. 근데 수능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가 뭐 사용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건 뭐냐면 고향의 모습이에요.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벌이 있고 동쪽 끝에는 천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황소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 이것이 고향의 모습이죠.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 향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면 이 후렴구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예,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율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왜? 이게 내용이 있어요. 후렴구의 내용이 뭐예요? 그곳이 차마 꾸맨들 잊히겠는가? 잊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향을 잊을 수 없다라는 주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주제가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매 연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은 서리법이 사용되었죠. 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곳은 이제 고향이고요. 고향이 꾸맨들 잊히겠는가? 잊히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을 보시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재가 식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이미지가 쓰였냐면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죠. 그죠? 네, 식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질화로에 재가 식고 화로가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그 놋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수치랑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불을 피우면 그게 이제 안고 있으면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뭐 난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라로에 거기에 이제 그래서 숯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나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게 이제 식으면 이런 뜻이니까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이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요게 두 가지인데 그냥 청각적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좀 다릅니다. 또는 청각의 시각화로 보기도 해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려고 이제 화로 이렇게 껴안고 누웠는데, 밖에서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바람 소리가 휘! 막 이런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말 달리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그냥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치 바람이 이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도 있다는 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요게 요 부분이 요 부분,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요 부분을 예전에는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었냐면 평화로움, 분위기,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졸고 계신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고단한 아버지의 삶, 요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졸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고단한 아버지의 삶은 늙으신 아버지가 편안하게 못 주무시고 집베개를 돋워 보이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고단한 아버지의 삶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필기를 요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곳이 꿈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단한 아버지의 삶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 고향의 모습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그죠? 아름답기만 한 고향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면으로 갑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니까 나는 흙에서 자랐다. 고향, 고향, 어떤 농촌, 뭐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 다음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자, 요 부분은,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어린 아들에게 나무로 이제 그 활을 깎아가지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저 어릴 때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뽁뽁이가 달려있는 화살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지고 놀았었는데, 더 어릴 때, 더 옛날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깎은 화살이나 활 같은 걸 가지고 노는데, 문제는 화살이 몇 개 없죠. 화살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쏘고 나면 그걸 주워와야 되는데, 힘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로 휙 날아가는 거야, 화살이. 그럼 이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다 보면, 뭐 수풀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뒤지고, 또 이게 화살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디 갔지? 그럼 막 찾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한참 찾고 나면 여기가 어디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내가 몰랐던,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되는 뭐 요런 상황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걸 상상해 보시면, 그래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고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여기서 왜 졌냐면 이 옷이 젖는다는 건데, 풀섭 이슬에는 다 이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옷에 다 묻으니까 옷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어린 시절의. 요렇게 해석을 해요. 왜? 이걸 찾다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요게 지금 뭘 수식하고 있냐면 전부 다 어린 누이예요. 근데 이 어린 누이가 뭘 가지고 있냐면 검은 귀민머리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검은 귀민머리가 어떤 검은 귀민머리냐면 전설에 나오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검은 귀민머리가 우리 그 전설이잖아. 옛날 전설. 전설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물결이 막 이렇게 칠 거 아니야. 그것 같이 까만 검은 귀민머리란 뜻이죠. 그런 검은 귀민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누이와 하나 대상.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아내라는 대상을 수식하고 있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뇨. 너무 말이 심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어떤 우리 민족의 여인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름답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철 발벗은, 요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철 발벗고 뭘 하겠어요?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아내인 거예요. 네. 게다가 그 아랫줄에 보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인데, 여러분 이삭을 왜 줍냐면 옛날에 그 부자들, 잘 사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떨어진 그 나달들을 주워다가 이제 밥을 해먹고 그랬어요. 예. 이건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일부러 나달을 좀 이렇게 흔들어서 더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마음씨 좋은 부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워다가 밥을 해먹고, 뭐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난함을 뜻해요. 가난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 따가운 햇살은 촉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이미지.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가난했던 시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역시 고향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향이 막 엄청 아름답고 행복했고 그렇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립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 다음 하늘에는 성긴 별. 이 성긴 별이 듬성듬성하다, 별이 떠 있어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는, 이 모래성이라는 게 주는 그 이미지가 약간 동화적인 이미지라고 해서 여기를 동화적 분위기다, 뭐 신비로운 분위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는 성긴별이라는 건 이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이것도 마찬가지. 지붕이 초라하다는 건 가난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흐릿한 불빛. 이거는 다른 소설이나 뭐 다른 시나 이런 데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불빛이 흐릿하다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불빛을, 흐릿한 불빛을 쓴다, 그러면 가난함이에요. 아시겠니? 왜 자꾸 갓나라고 나와? 북한 사람이야?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그래서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는 건 가족끼리의 어떤 단란한 분위기,
단란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뭐 이런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수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정리해보죠. 시험 포인트. 자, 첫 번째는 이제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후렴구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온율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감 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강조하고.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 사실 이건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는 그러니까 구절마다 감각적 이미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촉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따로 써드리진 않을게요. 구절들을 좀 보세요. 세 번째는 병렬 구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연의 내용이 유기적 연관성이 없어요. 자, 요 유기적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병렬 구성이다 또는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병렬 구성이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연이 뭐 1년의 원인이 되어서 2년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또는 뭐 1년은 이랬는데 요게 2년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런 건 아니죠. 아, 물론 시간의 경과는 약간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그 하늘에는 성김별 있고 처음에 뭐 해설피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해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필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대상이 변화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연의 내용이 어떤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걸 병렬 구성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는 토속적 시어. 이것도 꼭 나옵니다. 일단은 방언이 쓰였어요. 이분이 평안도 분이에요. 평안도 분이라 평안도 방언들, 뭐 해설피 이런 거, 평안도 방언이 쓰였기 때문에 방언이 쓰이면 당연히 이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사용되는 뭐 집베개라든가 황소라든가 이런 시어들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시어가 쓰였기 때문에 향토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필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